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김서연 기자, 2022년 2월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 심판이 공개되었다. 공개되기 전부터 공식 트레일러 영상 속 김혜수 님의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라는 대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궁금증을 일으켰다. 사회적인 이슈를 다룬 드라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년 심판은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가 공개되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소년 심판을 다 본다는 생각에 잠겼다. 과연 우리 사회는 소년을 심판할 자격이 있을까? 소년 심판이 공개되고 한창 인기를 끌 때 바로 보지 않았던 이유는 소년범을 혐오한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 때문이었다. 그때 나는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가 그저 소년범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소년범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소년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킬 일종의 사이다 스토리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드라마는 소년범이 아닌 소년범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드라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루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소년들이 처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이다. 또 다른 누군가는 법이 너무 약하다고 느꼈을 것이고 누군가는 법이 소년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소년 심판이 드라마를 통해 소년범들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미화한다고 느끼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드라마를 끝까지 다 본 우리들은 우리 사회 속 소년들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또 생각해야 할 것이다. 소년 심판에는 다양한 유형의 소년들이 나온다. 소년 심판 첫 화부터 강력한 인상을 남겼던 소년법을 알고 악용하려 돈 소년. 보호 처분이 끝나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 살아가려는 소년. 시설 보호를 받는 소년. 가정학대를 당한 소년. 폭력의 희생자였던 소년. 무리를 지어 누군가를 괴롭히는 소년. 거짓말하는 소년. 다양한 소년들은 각자의 문제와 사정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재판을 받게 된다. 어떤 소년은 형사처분을 받고 어떤 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았다. 어떤 소년은 처분 없이 재판이 끝났고 어떤 소년은 내려진 처분의 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모두 다른 소년이기 때문이다. 비행청소년과 소년범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이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미성년자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범죄 모범 행위 등을 하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통틀어 비행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행청소년은 범죄 행위를 한 소년 범죄 행위를 할 수도 있는 소년 일탈 행위를 하는 소년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라는 것이다. 소년범은 소년법의 정의에 따라 19세 미만인 자 중에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른 소년들을 일컫는다. 더 구체적으로는 나이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형법에 위반된 범죄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행청소년보다는 더 좁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소년범이 다른 범죄자들보다 더 이슈가 되는 이유에는 소년범들의 처분이 성인범에 비해 약하다는 점이 있다.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어떠한 처분도 불가능하며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범죄소년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가능하지만 그 수위가 성인범에 비해 낮다. 처벌의 수위가 낮기 때문에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쉬워진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드라마에 나온 대사처럼 소년범들은 어쩌다가 그 나이에 감히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의하면 지난 2021년 발생한 전체 소년범죄 54형사 연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제3범죄는 21,786건으로 40.3%를 차지했다.
또 2021년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21 범죄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소년범죄 중 제3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4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용 목적의 제3범죄 중 생활비 마련 목적 범죄는 34.5%였다. 전체 제3범죄 중 9.5%가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제3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10명 중 1명은 생계형 범죄로 내몰려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자료에 의하면 소년범죄자의 생활 정도가 하류인 경우가 42.4%, 중류인 경우가 46.9%로 상류의 생활 정도를 가진 소년범죄자의 수는 극히 드물었다. 이를 통해 상당히 많은 소년범들의 가정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나오고 일부 동의한다. 하지만 그래도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범죄와의 상관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정환경이 좋지 못한 소년들이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소년이 처한 가정환경과 소년범죄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는 소년들이 범죄로 내몰리게 된 환경에 과연 사회적인 책임은 전혀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한 소년들이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했고, 이것이 범죄로 이어진 경우에는 소년을 보호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사회가 과연 정말로 소년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 사회가 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는지, 소년을 보호할 시설과 인력이 확충되어 있었는지,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았는지, 소년이 소년범이 되기 전까지 보낸 무수한 신호를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년 심판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저 소년범을 무작정 보듬어 주자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직 소년인 아이들에게 우리는 기회를 주고 도움을 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한다.